자, 이제 미적분. 우리 미적분은 수투에 조금 더 응용 버전, 활용을 더 심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수투를 크게 보면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연속 이렇게 한다는, 그 다음에 미분한다는, 적분한다는, 이게 수투요. 그러면 미적분도 똑같아. 그거에 함수만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 수투는 다함수 가지고 하는 거고, 미적분은 초월함수라고 그래. 우리 수원에서 배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 세 개 가지고 미적분을 하는 게 미적분 단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을 배우려면 먼저 수열의 극한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수열의 극한. 극한이라는 개념을 수열 가지고 먼저 했어. 근데 너네는 함수 가지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배울 첫 단어는 똑같아. 대신에 이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의 차이점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크게 이제 수열 단원은 우리가 미적분에서는 4개의 단원이요. 이 수열의 극한에 관련되어 있는 게 4개 단원인데, 첫 번째가 수열의 극한. 차례 봐봐, 차례. 몇 쪽이냐면, 몇 쪽인지 몰라. 쪽수가 안 나왔어. 앞 차례. 차례 보면 첫 번째가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그런 수열 중에서도 등비수열 가지고 한단 말이야. 등비수열의 극한. 그 다음 세 번째 급수가 뭔 말이냐면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을 급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급수. 그 다음에 4번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급수.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하면 4개 단원 내서 수열의 극한. 우리 수투로 말하면 함수의 극한 연속 단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미분, 그 다음에 적분 하면 끝나. 합의 플러스.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 끝나고, 이제 오늘 첫 시간에 배울 1단원. 1단원의 이름이 뭐였다고? 수열의 극한이라고. 수열의 극한. 우리는 이미 함수의 극한을 알고 있어. 그럼 그 두 개의 차이점. 자, 우리 함수의 극한은 어떤 함수 가지고 극한을 구하는 거야. 리미트. 수열은 뭐 가지고 하는 거냐면 일반항 가지고, 어떤 수열의 일반항 가지고 극한을 구하는 건데, 수열의 극한은, 수열이라는 거는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에서 수원에서는 n번째 항이 뭐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얼마냐? 그게 중요했다면, 이 미적분에서는, 즉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렇게 구한 일반항의 n 자리에 계속 큰 수, 이게 천 번째는 뭐고, 만 번째는 뭐고, 억 번째는 뭐고, 즉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뭐냐, 요것만 공부해. 수열의 극한은.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알고 싶은 거는 함수가 커짐에 따라서 어디에 가까워지냐. 가까워지면 뭐다? 수렴.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 가까워져. 그럼 뭐다? 발산. 여기서도 그랬잖아.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면 수렴, 가까워지지 않으면 발산. 근데 차이점은 얘는 일반항을 쓰는 거고, 얘는 어떤 함수를 쓰는 거고,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밖에 안 했다면,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숫자로 가는 걸 했다고. 그래서 숫자로 가려면 왼쪽에서 오고 오른쪽에서 오고 다르잖아. 정확한 극한 그런 거 나눠서 했네. 근데 우리는 얘는 수투에서 써먹을 거고, 나중에 뒤에 가면서 나오기는 하는데 수투에 배웠던 개념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다? 이런 수열의 극한이다. 수열의 극한이니까 이 n 함수가 커지면 어디에 가까워지냐, 즉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로 갈 때 해법 뭐냐? 딱 떠오르면 함수에서 두 가지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차수를 비교해서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눈다 이거였는데, 차수 비교해서 얘가 크면 0, 얘가 크면 플라마이나 무한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비 그거였고,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루트가 있냐, 루트가 없냐로 나누고,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루트가 없으면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똑같아 해법이. 그래서 요거 해법이 똑같아. 오늘 시간 배울 거 다 해봤어. 그거를 이제 좀 수열적인 개념을 조금 더 가미해서 할 건데, 중요한 건 나래가 이게 왜 어렵냐. 당연히 왜 어렵냐면 내가 요 일반항을 구해야 되거든.
이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수열의 극한이니까 수열의 단원의 핵심이 뭐냐? 일반항을 구하는 게 핵심이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구하는 게 핵심이요. 그러니까 그 수열에서 했던 거, 수원에서 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그게 기본 바탕이 돼서 그거 플러스 이 극한의 개념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다시 공부 복수를 안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하지만 첫 단원은 결국 우리가 했던 개념이니까 우리가 뭐만 일반항 구하는 것만 조금 연습 복습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우리 11쪽에 이제 수열의 수열이 어떤 숫자에 맨이 무한대로 갈 때 하나씩 가질 때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그러고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뭐다? 발산한다라고 한다고. 근데 처음에는 내가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니까 거기 보면 점을 찍어서 그 점이 어떻게 변하냐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n 플러스 1분의 n은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6분의 5 찍어서 점점 해봤더니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1에 가까워지더라. 12쪽 가고 있어. 둘 다 정신을 못 차리네. 점점 찍었더니 점점 1에 가까워지더라. 그 다음에 GN이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분의 1은 또 점을 점점 찍어봤더니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0에 가까워지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그 가까워지는 값을 극한값이다 라고 하고 기호로는 어떻게 쓴다? 어떤 일반항이 있는데 그것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점점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더라. 그럼 알파에 무한다고 한다고? 수렴한다 라고 하고 이 알파를 수렴하는 값, 가까워지는 값, 즉 뭐라 그런다? 극한값이다 라고 한다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만 쓰면 돼. 여기다가 일반어만 쓰면 돼. 그리고 해법은 똑같다고. 우리가 이미 다 배워서 그거를 너네가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 함수에서도 했어. 함수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점을 한번 찍어본 거고 실제로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점을 찍어서 풀지 않아. 푸는 방법이 있어. 14쪽으로 넘어가서 일반항이 n의 제곱이면 첫째 항은 1의 제곱, 둘째 항은 2의 제곱, 3항은 셋째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n제곱 해서 쭉쭉쭉 찍어보면 14쪽이라고. 정신 차리고 14쪽에 일반항 AN을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제곱이면 점을 찍어보면 점점 위로 올라가 버리네.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n제곱, x제곱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무한대라는 거 할 수 있잖아. 그래프를 따라서 간 건데 이건 그냥 숫자가 1, 2, 3, 4 커지는 건데 당연히 계속 커진다라는 거 할 수 있잖아. 꼭 이렇게 그래프를 안 그려보고라도 n제곱이 x제곱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다음 pn이라는 함수가 2 빼기 2n이면 숫자 우리 수열에서는 1, 2, 3, 4 넣을 건데 그렇게 뭐 넣어가더라도 계속 넣어가다 보면 큰 숫자를 넣으니까 계속 작아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찐다? 어떤 숫자에 안 가까워진다. 그렇게 안 가까워지는 거를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것처럼 안 가까워지는 거를 발산한다라고 하고 한없이 커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한없이 작아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근데 또 발산하는 경우, 즉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가 또 있지. 왔다 갔다 뭐 하는 경우? 진동하는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경우는 1 마일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숫자 안 가까워지네. 진동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도 커졌다가 작아지니까 이게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알 수가 없지. 그냥 안 가까워진다. 그래서 뭐 한다? 발산한다라고 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진동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16쪽에 보면 우리가 수열이 발산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진동하거나. 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빠른 속도로 필요한 것만 쭉쭉쭉 읽어보고 필요한 그림만 보고 했어. 너네는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 읽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한번 너네가 정독해보라고. 항상 내가 필요한 개념만 뭐 밑줄을 끈다든가 그것만 개념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너네가 문제 풀 때는 글로 돼 있는 거니까 이게 잘 돼 있어. 그래서 이 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쭉 한번 정독해보고 그거 할 때 예를 들어서 개념에서 모르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럼 따로 이제 또 질문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제 첫 번째 필수 예제 1번을 풀 건데 우리 수열의 극한은 일반항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라고. 하나씩 커지면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걸 구할 거야. 그래서 얘가 중요해. 일반항 구하는 거를.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점을 찍어서 그 점이 어디에 가까워지는가를 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점 찍고 있는 게 아니야. 너네가 점을 못 찍어서 점 찍고 있거니? 얘는 직관적으로 한번 너네가 생각을 해봐라. 점을 찍어서 생각해봐라는 건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반항을 구해서 푸는 거. 그러니까 이걸 연습해야 돼. 1번은 첫째 항이 3분의 1, 4분의 2, 5분의 3, 6분의 3 종종종 이렇게 갔어. 그럼 일반항이 뭘까? 수. 여기서 너네가 처음에는 복수를 안 하면 힘들어. 물론 이것처럼 당연히 3분의 1, 4분의 2, 5분의 3, 6분의 4, 7분의 5 찍다 보면 100분의 98, 억분의 억 빼기, 조분의 조 빼기, 그럼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 해서 얘가 1인지는 알아. 처음 찍어다 보면 알지. 그래서 1에 수렴하는지는 알겠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정확히 구할 때는 일반항을 구해야 된다고. 그럼 일반항은 수열이라는 거는 내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대표적인 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둘 다 아니면 빼보는 거야. 계차 수열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 조선시대 때 배웠던 거. 다 까먹었어. 600년 전에 배워서 다 까먹었다고. 얘는 일씩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잖아. 얼마씩? 1씩 커지고 있으니까 n이고 1 넣었을 때 첫째 항 넣으려면 2 이거네. 분자는 n이고. 이걸 구할 줄 알아야 돼. 연습을 해서. 그럼 일반항을 구했어. 내가 필요한 거는 이거의 극한값, 이 수열의 극한값이니까 끝으로 보내다 보면 어디에 가까워지냐. 즉 뭐 구하는 거요? 일반항이 n 플러스 2분의 n일 때 이거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구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숫자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법이 있잖아. n에다가 무한대라는 원래 사실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 숫자는 아니라고. 증가하고 있는 상태, 무한대라는 큰 숫자를 무한대라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냥 큰 숫자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래서 n에다가 무한대라는 큰 수를 대입하면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건데 그렇게 나누다 보면 결과가 결국에는 최고차항의 계수비로 나오더라. 차수가 얘도 1차, 얘도 1차니까 결국 얼마다? 1이더라. 이렇게 풀면 된다고. 다음 2번 루트 2 2분의 루트 5 3분의 루트 10 4분의 루트 17 종종종 뭐 구하라고? 일반항 구하라고. 자, 일반항이 뭘까? 영체. 너네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알겠지? 복습. 일반항 구하는 거 수열 가서.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다 하면 미련 공탱이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수열의 일반항 뭐 구한다 하고 등차수로부터 쭉 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내가 설명해 준 것만 좀 해보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너네가 상황이 돼서 학교에서 미적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될 때는 방학 동안에 뭐 해야 된다? 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 대표 문제만 쭉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일반항 구하는 게 좀 연습이 돼야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뭘까? 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요? 이거요? 맞네? 천재네? 이거 딱 보면 나와 그럼? 이거 딱 보면 나왔어 이렇게? 아니면 컨닝을 한 거요? 직관적으로 얘를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못 구한다고. 내가 이 수열의 특징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래. 그러면 루트 안에 얘는 분모를 알겠어. n분의라는 거. 그럼 분자 안에 즉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만 여기다 한번 써봐. 그 다음에는 뭘까? 그 다음에 5항 1항 2항 3항 4항에 5항은 뭐야? 26이겠지. 그 다음에는 37? 37이겠지. 근데 그거를 내가 우연찮게 제곱에다 2를 더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못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그랬지. 일반항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등차 수열인지 확인하라고. 등차 수열이냐? 아니잖아. 3 더하고 5 더했으니까 아니지. 등비 수열이냐? 아니잖아. 그러면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계차 수열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 얘 제를 빼. 3, 5, 7, 9 이런 식으로. 계차 수열이 등차 또는 등비 수열을 이루면 원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계차 수열의 일반항이 보통 이제 BN이라고 하는데 BN이 등차 수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 N 쓰고 1 넣었을 때 차트야. 이게 일반항. 맞냐? 공차 2씩 커지니까 2N 쓰고 2를 넣었을 때 차트하면 3이 나오면 된다고. 이거요. 그러면 이 계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원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이거의 일반항 A1, AN은 구하는 공식이 있어.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여기 PK. 이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요. 왜냐면 우리 눈에는 이게 바로 보이면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얘는 숫자가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차 아니고 등비 아니면 빼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고 뺀 수열, 이걸 계차 수열이라고 그래. 계차 수열의 일반항을 할 때 원래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은 구하는 공식이 이거라고. 그럼 왜 공식이 이거냐는 하려면 다시 수열 단원을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기본적인 수열은 연습하면 되고 뭔가 조금 규칙이 안 나오는 수열은 물론 직감적으로 이렇게 알면 최고돼. 근데 이런 걸 내가 알 수가 없을 때는 이 숫자 자체에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 빼야 된다. 빼서 규칙이 있으면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구한다더라. 그래서 A1 2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밑에 뺀 수열의 일반항 2K 플러스 1. 그래서 요 놈은 2 플러스 이 숫자 시그마를 풀 거예요. 이제 숫자 2는 앞으로 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니까 얘는 공식으로 2분의 나는 놈이라 그래. 놈. 요 위에 걸 그대로 와야 돼. 공식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면 공식이 2분의 놈에 놈 플러스 1 해서 이거라고. 플러스 숫자니까 위에랑 곱해서 N-1 뭐를 복습해야 되는지 너네가 이제 감이 와. 이거 시그마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이거 사라지고 n제곱 빼기 n n제곱 빼기 n 플러스 2 플러스 n 빼기 1 그럼 뭐요? 요거 사라져서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규칙이 나왔네.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내가 바로 2, 5, 10, 10 이거 n제곱 플러스 1이네 라고 바로 알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건데 이런 규칙이 안 나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풀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거 생각이 안 나. 그럼 다시 이제 어쩔 수 없어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수열의 단원, 수원의 교육과정 목표였으니까 미적분 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온다든가 바로 알 수 있는 거면 나와. 근데 이제 심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찾았어. 얘가 일반항이요.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차수 비교. 얘는 1차고 루트 안에서 2차면 1차.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비 1분의 루트 1이니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사실은 어려운데 너네는 워낙 영특하니까 얘를 바로 알았을 거다 라고 믿고 이거는 이런 게 있었어. 좀 괴롭겠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그러면 1번에 이제 3번으로 와서 바로 명체가 바로 해봐라. 리미트 이거 일반항이 구해줬어. 얘는 일반항이 이거의 수열에 뭐 구하래? 극한값 구하래. n 플러스 2분의 3n 빼기 2냐? 뭐 뒤에 건 필요가 없고 얼마요? 로지 현재 3 수호 긴장하고 있고 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일반항을 이제 알려줬어. n제곱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1이다. 얘는 얼마다? 0이다. 왜 0이다? 분모는 2차, 분자는 1차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이다.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우리가 이런 일반을 구한다거나 이런 걸 잘 직관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점을 좀 찍어본다든가 해서 했다. 근데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다 구하는 걸 하고 왔으니까 굳이 이렇게 점을 찍는다거나 할 필요 없이 일반을 구하고 그 일반을 가지고 극한값, 일반을 구하고 극한값 나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극한값 해서 해결하면 되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형태의 수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가서 일반항을 바로 알려줬어.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5다. 그럼 극한의 기본은 함수의 극한할 때도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라고. n에다가 무한대라는 큰 수를 대입해봐. 그럼 뭐야 얘는 하나씩 작아지잖아. 다 알고 있어. 점 안 찍어도 봐도 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 다음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제곱 일반항이 이거요. 자, 차수가 분자가 더 크니까 얘는 뭐다? 무한대.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부호는 생각해야 돼.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 무한대. 여기가 마이너스 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다음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플러스 1.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를 알 수가 없고 숫자를 무한대 엄청 큰 수를 넣어봐도 마이너스 1을 엄청 많이 곱하면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풀어서 써봐. 풀어서 1 넣으면 얼마냐? 0이고 2 넣으면 2고 0이고 2고 0이고 2고 뭐 한다? 진동한다. 그럼 진동은 뭐다? 발산이다. 다음 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이게 2단원 문제요. 등비수열이요. 등비수열 맞잖아.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극한 2단원 문제인데 먼저 맛만 보는 거.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n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하면 점점 어째죠? 꼴이 작아져. 결국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작아져서 2분의 1의 x제곱하고 똑같아. 우리가 2분의 1의 x제곱은 뭐 했다? 0이었잖아. 굳이 또 2분의 1의 x제곱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무한대로 가면 점점 0에 가까워지네. 그래서 함수의 극한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한 거고 수열의 극한으로 할 때는 계속 곱하다 보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5분의 1 작아지네.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랑 살짝 비교를 해보고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항을 좀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이제 너네가 이거를 먼저 내가 극한값을 계산해 본 거예요. 앞에는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을 찍어서 해본 거고 내 점을 안 찍고도 우리는 계산하는 방법을 다 하니까 그래서 극한값의 계산을 하는 거를 리미트는 쪼갤 수 있다. 우리 20쪽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우리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하고 똑같아. 20번 20쪽에 리미트는 쪼갤 수 있다. 숫자는 앞으로 튕겨나간다. 더하기 빼기는 쪼개고 곱하기도 쪼개고 나누기도 쪼갤 수 있다. 됐냐? 그 다음에 극한값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경우 분모의 최고점으로 분자 분모를 각각 나눠서 풀었는데 결국 그 결과가 회색 박스에 있는 거 차수를 비교하면 되더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 빨리 해버렸고 책에 나와 있는 개념만 지금 말로 설명하는 거야. 대신에 한번 쭉 읽어보라고 정독하라고. 뒤로 넘어가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뭐한다? 근호가 있는 경우하고 근호가 없는 경우로 나눠지고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 왜? 안 읽은다고? 날파리? 윌슨이야 윌슨. 네, 애완동물. 근호가 없으면 최고 차원 묶어서 푼다. 이거는 문제가 나오면 한번 이제 해보겠다고. 그래서 지금 잠깐 2분 3초 쉬면서 쭉 한번 개념을 정독해보고 우리 세 번째 수열의 대소관계 이것도 샌드위치 공식 생각나? 두 개 사이에 있으면 리미트를 씌우면 등호가 생긴다. 리미트 씌우면 그거야 결국.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로서 이따가 해결해 볼 테니까
우리가 이미 극한값을 구하는 거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쭉 수열의 개념으로, 수열의 극한의 개념으로 쭉 나온 거니까 T의 문제는 너희가 다 알고 있는 유형. 그래서 1단원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살짝 복습하는 거고 살짝 수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똑같은 건데. 잠깐 쉬었다가 2분 30초 얼른 휴식.